좋아요, 구독. AI 대표인 챗 GPT 그리고 인간 대표인 강관우 앵커의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AI 대 인간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서학개미의 움직임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즘 서학개미들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요즘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라는 것은 모두를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죠. 자, 이런 현상 과연 괜찮을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자, 챗 GPT는 또 살짝 발을 뺐습니다. 챗 GPT는 AI 언어 모델인 만큼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일단 전제로 깔고 갔고요. 자, 투자의 주요 포인트는 다만 재무 건전성과 그리고 성장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챗 GPT의 조언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자, 주식이 급락을 했다면 그 원인은 일시적인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여파가 상당 부분 더 진행이 되고 깊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었고요. 과연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본인의 투자 가치관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를 해야 하고 또 투자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려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은 정말 기본적인 투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변에 더해서 우리는 과연 서학개미의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인간 대표에게 한 번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모범 답안이잖아요. 네. 뭐 그냥 A뿔 정도는 안 해도 B뿔에서 뭐 A0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답변이다. 후하게 주시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그림입니다. 이게 거의 뭐 퍼스트 리퍼블릭 빨간 줄로 뚝 떨어졌잖아요. 네. 보니까 마이너스 91% 정도 고점 대비해서 네. 뚝 떨어졌어요. JP 모건 체이스라고 하는 아주 초대형 은행은 13%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생은 한방 이렇게 적어왔는데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20대 초중반에 FD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살 것 같냐? 그랬더니 인생 한방이죠.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그런 답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하나씩 좀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그 주식을 산 서학개미는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투자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났어요. 자고 났더니 주가가 반토막이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은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주식을 지금 주당 거의 30불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당 16불까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 그래서 야, 뭐 이런 주식 처음 보겠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그 테이블표를 보면은 제가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사지 뭐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을 사냐. 저는 좀 이제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수익률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40% 넘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40% 오르는 거를 내버려 두고 왜 90% 빠지고 30불에 산 게 뭐 어제 이제 30% 정도 더 올라서 그나마 지금 반토막인데 네. 전날에는 40%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걸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차트를 좀 켜주시면 이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위험 그리고 기대 수익률 이걸 좀 견줘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위험한가? 아까 우리 FD가 얘기할 때는 위험 나는 상관없다. 기대 수익률이 최고다. 네. 이거거든요. 기대 수익률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은 적정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위험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이나 또 투자 기간이나 이런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해낼 수 있느냐 이런 수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인생 한방 거는
그런 서학 개미들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20대 네. 중반은 좀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거에 좀 수긍을 하십니까? 왜 사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왜 사셨을까? 정말 한 분 한 분 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하여튼 저도 계속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럼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First Republic 은행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한 줄 한 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위기 국면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11개 네. 은행들이 돈을 밀어줬어요. 미국 달러로 3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 무슨 일이 동시에 생겼습니까? 예금주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막 뺐어요. 네. 근데 뺀 금액이 훨씬 큽니다. 700억 달러. 부족하죠? 돈이 갑작스럽게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억 달러를 밀어 넣습니다만은 추가로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다른 그 은행들도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지금 리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에요. 옛날에 이제 페드 의장이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도 민간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 정부는 뒤에서 방어막을 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것 자체를 지금 잘 막고 있다. 그게 오늘 주가 반등을 이뤄내는 그런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예금주들은 소형 지방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fly to qual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퀄리티 있는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대이동이 지금 대형은행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방은행, 중소형은행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금주들이 작은데 돈 넣었다가 큰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게 대마불사니까 그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퍼스트 리퍼블릭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대형은행을 사라. 대형은행 예금주들 더 오면 대형은행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왜 대형은행을 좋게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냐 하면은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UBS라는 스위스 최대 은행이잖아요. 여기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수를 했을까요? 가격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60%나 할인된 가격에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은 자기들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에요. 저 60%가 지금 확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또 장부를 보고서 실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대형은행들은 더 커지고 또 이런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이 167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브랜드도 좋은 회사들을 아주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 헐값에 사들인다는 얘기는 반대쪽에 있는 피인수되는 은행은 예를 들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은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살까 저는 이제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고 UBS가 초대형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 S&P예요. UBS 금융그룹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행이 네. 아주 안 좋아진 은행을 합치니까 예금주들이 합병을 한다고 하지만 더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은 큰 은행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도 안 좋은데 피인수 은행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개 정도 남았는데요. 167년의 역사 가진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퇴장하고 있습니다. 곧 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은 은행의 신뢰도 이슈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10년, 20년 돼도 누가 지인이 돈 껐는데 안 갚으면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은행도 마찬가지 신뢰도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금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밑에가 제일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지금 당장에 걸려 있으니까 말이죠. 살 때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살 거다.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게 바로 그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